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이준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리 전북의 상처를 좀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초대했는데요. 우리 조배숙 전북 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국힘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셨다고 제가 여는 말에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취지로 어떤 마음을 담았나요? 이번에 이제 잼버리가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큰 행사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파행 때문에 채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새만금 예산이 뭐 대폭 깎였어요. 80% 가까이 뭐 깎였죠. 78%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너무 좀 삭감하는데 좀 너무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도민들이 잼버리 파행 사태의 그 책임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마침 또 그 시기에 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이건 혹시 거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좀 도민들의 그런 이 상처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니까 입법, 예산.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실상을 좀 제대로 알고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그 우호적으로 좀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좀 힘을 같이 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필로 직접 이렇게 현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답변 있는 분들이 혹시 있던가요? 네. 충분히 우리 심정을 헤아려 주는 분들. 예. 한 몇 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는 기회에 뭐 잘 봤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자기 해당 상임위에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쪽으로 좀 우리가 질의를 좀 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이제 분위기가 경색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는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조배숙 도당 위원장님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을 겪은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저는 이제 공동조직위원장 아닙니까? 가장 이제 책임은 사실 조직위원장이죠. 그 조직위원장이 공동이에요. 한쪽은 여가부 장관, 한쪽은 김윤덕 조직위원장.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두 분 중에 뭐 한 분은 뭐 여가부 장관에서 이제 물러났고 사퇴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는 했지만, 근데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분이 같이 삭발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모든 게 공동의 책임은 무책임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컨트롤 타워를 정확하게 두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공동위원장을 여럿을 둔 것이 패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예. 오르신 지적인데요. 네. 과거에 여수 엑스포랄지 평창 동계올림픽이랄지 조직위원장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되게 이제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데 또 이런 부분이 좀 처음부터 좀 구도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야영지를 선정을 잘못했다. 같은 새만금을 하더라도 이미 무추로 돼서 괜찮은 땅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 갯벌을 지정을 해서 3년 전부터 매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예고된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예산이 워낙 80% 정확히는 78%가 이제 삭감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는 예타까지 면제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새만금에 들어오겠다는 기업마저도 MOU를 맺은 상태에서 다 취소가 될 거는 명약관화한데 불보듯 뻔한데 어느 정도까지 복원될 거라고 기대를 갖고 계세요? 이제 어쨌든 여당에서 국힘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옹색한 것이 이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검토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고지가 됐으면 모르는데 이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할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다시 그 계획을 수정하는데 용역을 지금 처음에는 10억을 세웠다가 지금 이제 30억으로 그것을 예산을 그 좀 더 세우고 증액하고 더 큰 그림을 근본적으로 보고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뭘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또 시급한 그런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새만금에 이제 남북 동소도로가 완성이 됐어요. 네, 십자도로가 이제 완성이 그렇죠. 됐죠. 예. 그러면은 새만금은 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이제 내년에 이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실행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예산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급한 예산들, 아주 필요 불가결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할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수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2차 전지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은 사실 인프라가 제대로 되는 게 그 기업을 하는 데서 전제 굉장히 조건이죠. 네, 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 노력을 하면은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복원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전북에도 기회를 줬는데 스카우트 잼버리 한번 파행으로 해서 엄청난 이런 결과가 온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너무나 실망감과 큰 상처를 입었으니까 어쨌든 도당 위원장님께서라도 뭐 김기현 여당 대표든 아니면 국힘 의원들이든 설득에 나서시고 어느 정도 그래도 복원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만금은 국책 사업이잖아요. 전북 도민의 것만 그렇죠. 아니잖아요. 전북 도만의 예. 사업이 아니고 국책 사업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도 지난 9월 18일 날 여기 이제 기독교계 그 인사들이 면담 요청도 했고 또 이제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이제 그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그분들은 이제 비정치권이잖아요. 네, 비정치권의 입장에서 이제 전라북도 상황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희들의 이런 노력이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겠고요.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출마하셨을 때 엄청난 비난, 평생 살면서 그때가 가장 많은 욕을 아마 먹으셨다고 할 정도였는데 뭐 철새 정치인이다, 또 뭐 배신자다, 참 심각했어요 그때. 그때 전 화형에 쳐야 된다는 소리도 그 정도까지 들었었습니다. 나왔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은 거는 제가 작년에 2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후보를 그 당시 후보 시절이죠 공개 지지할 때 집중 포화를 이제 받았고요. 근데 이제 도지사를 출마를 하면서는 조금씩은 이제 이게 약화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선거 준비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근데 한 달 정도만 더 미리 서둘렀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거 막판에 조금씩 바람이 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전라북도 도민들도 좀 잘하면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희망을 보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곳은 어쨌든 이제 민주당 텃밭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평생 식습관하고 어떤 정치에 대한 정서가 바뀌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데 당원도 그래도 많이 모집을 해야 되고 조금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자리잖아요.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이시니까 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호남이 사실 이제 민주당의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경쟁력 있는 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하셨죠. 이제 그러다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실제로 투표소 들어가서 이게 찍을 때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좀 어떤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있고 아닌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없이 그냥 민주당을 찍거나 아니면 투표소에 안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해봤자 뻔하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그거는 이제 이 호남 전체의 정서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 국민의힘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악순환으로 놔둘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러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어떤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책임당원도 좀 많이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총선에서 조금 괜찮은 경쟁력 있는 이제 후보를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인물이 없다고 하니까요. 네. 수도권도 국힘에서는 또 마찬가지고 인물 경색이라고 하는데 젊은층 지지자들을 좀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2030 세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이제 그 고령층이나 이런 분은 이제 계속 오래된 그 전통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뀌지 않는 평생 생각을 가는. 바꾸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젊은 층들은 상당히 유연해요. 유연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흐름에 자기 생각을 가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2030 그 젊은 층들이 훨씬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가려고 하고 사실 이제 작년에 그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서 입당원서 하나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팩스로 예. 그다음에 좀 홈페이지로 자발적으로 입당하는 그 당원들이 청년 당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무적이네요. 제가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더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청년을 위한 귀한 정책을 좀 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 호남은 너무 이제 한 당의 쏠림 현상이 심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호남은 이미 정해졌다.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확실한 지지 기반이고 국민의힘으로는 해도 참 깰 수 없는 벽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답이 정해졌는데 충청권을 보세요. 충청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JP가 그 현실 정치를 했을 때는 자민련이라는 그 구심점으로 거기도 올인을 했죠. 그런데 JP가 정치를 그만두면서 이 충청도는요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들이 애가 달아서 충청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줬어요.
뭐 행정수도 세종시. 세종시. 그 허허 벌판에 세종시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송역. 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런 엄청난 특혜죠. 예. 오송역만 하더라도. 네. 예.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보세요. 지난번에 충남 같은 경우, 충북 같은 경우에 도지사가 민주당이었다. 이번에 다시 또 그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지방의 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뭔가 이제 어떤 예산 투입이나 이런 공약이나 공약 개발도 상당히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충청도를 좀 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자꾸 전라북도가 뭐 우리는 소외됐다. 뭐 왜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느냐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은 저절로 지역 발전은 된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이런 사태에도 사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출신 두세 명 정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었다라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뭔가 이 어떤 우리 만약에 이 도에 뭔가 불이익한 이런 것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강하게 나서서 맞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독재다, 뭐 비민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제 호남에서 지방의회나 이런 거는 다 이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예.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딱 이제 비례 이제 의원들이 있죠. 이제 여성 의원들인데 아무튼 뭐 그 지방에서는 이제 정말 가뭄에 콩나듯 있는 그 국민의힘 여성 비례 의원이 네. 비례 하나를 이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 조례 내용이 괜찮아요. 다른 지역에도 다 이미 통과된 조례인데 만장일치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결됐어요. 한 사람도 찬성표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할 때 잘했다고 이제 상을 받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하면은 민주당 동료 시의원들이 왜 국힘 의원한테 상을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 네. 중앙에다 대고 이렇게 독재다, 비민주적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분명 어느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당이 극히 소수일 때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겠죠. 하물며 이제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는 밸런스,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충청도 전례를 교훈 삼아서라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요약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뭔가 주장을 할 때는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제 그 부분도 좀 같이 반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실제 그 도민들, 시민들 입소문을 들어보면 정운천 의원 같은 분은 한 두세 명만 있었으면 충분히 세 자리는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간은 있더라고요. 워낙 열심히 일을 한다. 10사람 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정운천 의원님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팩트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보다도 우선 먼저 정운천 의원님한테 찾아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예. 우리 조배석
전북도당 위원장님의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또 여쭙겠습니다. 항상 수식어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국내 여성 검사 1호잖아요. 네. 어떤 검사였나요? 예. 아, 당시에는 그냥 1호일 정도로 여성 네. 검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이제 조사 받으러 왔는데 여자가 검사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때 이제 검사라는 명패를 놨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장난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검사라는 명패를 안 놨어요. 그러니까 이 소환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이제 헤매는 거죠. 이거 검사 책상에 여성이 앉아 있는데 이거 긴지 아닌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입회 계장님 책상에 가서 검사님 좋았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입회 계장이 좀 당황해서 네. 제가 검사가 아니고 검사님 여기시니까 여기다 얘기하라고 네.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 정도로 여자가 검사가 있어? 이제 이런 그때 지금이야 그 뭐 시절은 많지만,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그 여성의 그 수사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을 가지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15 시절에 이제 검찰 이제 15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그 옆방에 있는 검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작성한 조서를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 15가 왔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못 있을지 믿어왔는데. 없을지.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검사 4년을 마치고 후문을 듣자 하니 이제 어떤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이라 처음에는 안심하고서 그랬더니 너무 깐깐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그 들었습니다. 실제 뭐 이 조직 폭력배들 구속시키고 이런 사도 좀 서로 있었습니까? 예. 취조하고 네, 뭐 당연히 했겠지만요. 그리고 직접 이제 경찰에서 구속돼 온 사람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조사하고 직접 구속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검사로서 역할은 이제 다 했죠. 네. 했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 여성 검사들이 반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죠. 예. 네. 예. 그리고 네. 또 활동도 잘하고 있고요. 네. 아니 욕도 좀 하셨나 해서 궁금해서요. 우리 영화 보면 왜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용어는 제가 그렇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욕하는 것보다도 네, 존중해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선 의원 또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사선까지 하셨다는 데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정치하면은 말이죠. 뭐 거짓말도 하시고요. 뭐 이렇게 뭐 그 쇼맨십도 있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고 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금방 탄로난다. 그럼 그 뒤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다. 그 순간에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여성의 장점이 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데 대한 그 공감하는 그 능력이 남성들보다는 조금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상대방의 그 말씀하시는 분의 그 입장이나 이런 걸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일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이나 좀 부당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같이 좀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신뢰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네. 목소리에 경청해주면서 어쨌든 지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애썼던 점 인정을 받았다. 사선의 비결은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출연하셨는데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또 준비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시기에 또 전북 도당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발전하고 잘 되는 거를 다들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굉장히 잠재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일방적인 정치적인 쏠림 현상이 오늘의 이러한 발전이 더디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우리의 숙제는 어떤 정치적인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전통적인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변화했고 또 국민의힘도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시고 그리고 또 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전라북도 미래가 밝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선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또 힘을 실어주실 때 저는 전라북도의 미래가 이제 밝아지리라.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네. 꾸준히 노력하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다고 하는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전북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새로운 달 10월에 인사드렸는데요. 10월에는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다시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